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왕좌에 오를 것 같은 가장 기대되는 미드필더 탑7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랭킹 선정은 최근 해외 축구에 입문하신 분들이더라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 추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취향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드필더 선수를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7위는 투엘의 남자, 잉글랜드의 엘리엇 앤더슨입니다. 뉴캐슬에서 애지중지 키우며 유스에서 1군 데뷔까지 이루어냈지만 23-24 시즌 종료 후 뉴캐슬이 PSR 충족을 위해 약 6천만 파운드의 수익이 필요해지며 뉴캐슬에서 통산 55경기 3도움으로 뉴캐슬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노팅엄 포레스트로 약 3,5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막한 24-25 시즌, 이적료가 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누누 감독 체제에서 3선 수비형 미드필더로 새로이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리그 포함 23경기에 출전해 1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중원 조율과 공격 전개에 큰 기여를 하는 모습으로 이적 후 반 시즌 만에 리버풀과의 이적설이 나기도 했죠. 25-26 시즌에도 누누 감독이 구단주 마리나키스와의 불화로 팀을 떠나고 팀의 부진과 잦은 감독 변경 속에서도 적응 문제 없이 꾸준하게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처음으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하차하며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으나 25년 9월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대표팀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며 9월 6일 안도라와의 경기에서 데뷔하게 됩니다. 그 후 투엘의 황태자라고 불리며 9월 이후 치른 A매치 6경기 중 5경기를 선발로 소화하며 데클란 라이스와의 중원 조합을 완벽히 형성했고 2002년생의 어린 나이에도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플레이를 하며 투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 알바니와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투엘은 앤더슨은 현재 우리에게 핵심적인 선수다. PL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계속 인상적이기에 자격이 있다. 부상만 없다면 내년 북중미 월드컵 승선이 확실시됩니다. 6위는 뉴캐슬과 브라질의 중추 브루누 기마랑이스입니다. 현재 뉴캐슬과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후방 빌드업은 그를 기점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3선에 출전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수미로서 갖춰야 할 수비력과 빌드업 전개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데클란 라이스,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함께 3대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주 불리는 남자죠. 브라질리언 특유의 발재간으로 민첩하진 않지만 탈압박에 능하고 빠른 타이밍에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킥력까지 갖췄으며 활동 범위와 활동량이 넓고 많은 선수라 프리미어리그 23-24 시즌에는 커버리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현재 프리미어리그 25-26 시즌 17경기 5골 2도움 총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141경기 26골 22도움 총 48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자리에서 이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선수라면 소속팀 팬들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가 왜 6위냐고요? 바로 그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태클이나 인터셉터 수치가 매년 리그 상위권을 기록한 선수이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공격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느리다 보니 특유의 더티 혹은 터프 사이에 과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그처럼 장기 레이스가 아닌 월드컵에서는 경고 누적을 통한 출전 정지가 큰 스노우볼로 작용하기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포르투갈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3선으로 내려오면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맨유가 승리하는 공식은 페르난데스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25-26 시즌 17경기 출전 5골 7도움 총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212경기 67골 58도움 총 125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고 19-20 시즌 유로파리그 득점왕 21-22 시즌 챔피언스 리그 최다 어시스트 기록 등등 개인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맨유가 팀 자체적으로 퍼거슨경 은퇴 후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통해 세계적인 빅클럽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게 되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마치 암흑기의 상징적인 선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 과연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리그 우승을 경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직전 24-25 시즌 네이션스 리그 우승국인 포르투갈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네이션스 리그에서 9경기 출전 2골 4도움 출전 시간은 869분으로 경기당 평균 96.56분을 소화 패스 성공률 약 85%로 공격 포인트 기여가 상당히 높은 스타일의 선수이면서도 전방으로 위험적인 요소가 많은 패스를 하는데도 8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진행된 2026 월드컵 예선에서도 아르메니아전 해트트릭을 포함 5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대표팀 모두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위는 역대 최고 이적료를 잠깐 갱신했던 독일의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2선 전역에서 활약이 가능해 독일 대표팀에서는 중앙과 측면 모두에 기용이 되고 있고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관여하는 역할을 주로 맡지만 최근 들어 리버풀에서는 왼쪽 윙어 지역에서 주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커리어나 대표팀 내내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프리롤처럼 자유도를 보장받을 때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온더볼 상황에서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죠. 하지만 최근 리버풀에서의 활약은 이적료를 생각했을 때 매우 아쉽죠. 리그 18라운드 울버햄튼전 드디어 마수거리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팬들은 의문부호를 지우기 힘드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체 사이즈가 프로필상 177cm, 71kg로 마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적인 몸싸움에 한계가 있다 보니 PL 특유의 거센 압박과 템포에 고전하는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반기는 팀 내부적으로도 전술적인 정리가 안 된 모습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비르츠의 영입을 통해 비르츠 중심적인 공격 전술 형태를 만들 것으로 보였으나 살라라는 영향력 있는 선수를 쉽게 선발 명단에서 내치지 못하며 공격 축에서 발생한 부조화, 전반기 말미부터는 팀적으로도 살라를 제외 비르츠 중심적인 공격 전술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가장 좋아하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자유도 높은 플레이나 수준 높은 플레이를 하는 등등 기존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온더볼 상황에서의 위험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PL 템포에도 차츰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월드컵에서 기대되는 이유는 리버풀에서의 적응과는 달리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11월에 치렀던 월드컵 예선 A조 6차전 슬로바키아와의 경기 77분 출전, 기회 창출 6회, 빅찬스 메이킹 3회, 패스 성공률 94%, 전반전에만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025년도에 치러진 A조 1차전 패배 이후에는 2차전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포함하여 본인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3위는 라마시아의 재능이 아님에도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남자 스페인의 페드리입니다. 상대 압박이 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간수하며 좁은 공간에서 빠른 원터치 패스 능력을 활용해 공을 잃지 않고 전진하여 바르셀로나의 빌드업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그는 패싱 센스와 정확성 그리고 경기 전체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축구 팬들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선수가 공격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수비 상황에서 빠르게 내려와 끝까지 팀에 헌신하는 모습일 텐데요. 174cm의 왜소한 모습의 페드리는 겉으로 보이는 체구와 다르게 매경기 12km는 꾸준히 기록이 될 정도로 활동량과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하는 선수로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페드리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감독 한지 플릭 체제에서는 4-2-3-1의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로 한 칸 내려뛰고 있음에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수비에 강점을 둔 형태라기보다는 후방에서의 짧은 패스와 롱패스를 통한 찬스 메이킹 혹은 빌드업 기점을 하고 특유의 활동량을 살려 더 높은 위치까지 공격에 가담해 직접적인 박스 타격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1일 페드리는 23세 18일로 리오넬 메시를 넘어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연소 라리가 150경기 출전을 달성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꿀애들은 이런 기록이 반갑지만은 않을 텐데요. 바로 페드리의 부상, 100%의 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채로 무리한 기용은 선수 생명 단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이슈는 최근에도 있었죠. 페드리가 바르셀로나에 입성한 20-21 시즌 어린 나이부터 시즌 내내 주전으로 기용받으며 52경기를 소화했고 그 시즌 이후부터 페드리는 부상이 잦아집니다. 21-22 시즌부터 이번 25-26 시즌의 근육 파열 부상까지 총 12회의 부상 횟수와 520일 이상의 결장 일수를 기록할 정도이기에 이번 월드컵 출전 여부 역시 그의 부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는 맨시티의 새로운 10번 프랑스의 라얀 셰르키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나폴리로 떠나며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를 대체할 자원이 매우 소중했던 상황. 2024-25 시즌 리옹 소속으로 44경기 12골 20도움 총 공격 포인트 32개를 생산한 셰르키는 적임자로 보였죠. 그는 2선 전역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양발을 골고루 잘 사용하며 1대1 돌파를 즐기지만 특유의 시야와 패스의 질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전방의 공격수에게 뿌려주는 패스도 환상적인 선수죠. 하지만 리그왕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상황이 몇몇 있었기에 팬들은 과연 그가 데브라이너의 대체자가 맞을까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5-26 시즌 시작 전 프리시즌과 클럽 월드컵에서 셰르키는 팀 전술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이 아니었기에 번뜩이는 패스와 시야를 간혹 보여주긴 했지만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주로 교체로 출전하며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의 장점을 잘 보여주며 적응만 한다면 괜찮은 활약상을 펼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리그 개막전 1라운드부터
교체로 출전해 단 17분 만에 본인의 맨시티 데뷔골을 넣으며 팬들의 기대감을 쌓았지만 2라운드 토트넘과의 선발 데뷔 경기 이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약 2개월간 결장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리그 8라운드에 부상에서 복귀해 짧은 시간 교체로 다시금 팬들에게 얼굴을 비춘 그는 리그 10라운드부터 불을 뿜어냅니다. 10라운드 본머스전 2도움, 13라운드 리즈전 1도움, 15라운드 썬덜랜드전 2도움, 16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 1도움. 리그 기준으로만 현재 13경기 2골 7도움. 이번 시즌 총 경기수로는 19경기 출전 5골 8도움으로 이적 첫 시즌이라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팀 커리어로는 25년 6월 스페인과의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전에서 마이클 올리세와 교체되어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셰르키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5대1로 지고 있던 경기를 5대4까지 따라붙는 스토리의 기점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활약과 더불어 부상 복귀 후 11월 대표팀 명단에도 차출되는 등 큰 이변이 없다면 월드컵에서의 그의 활약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는 현대판 지네디 지단,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을 선정했습니다. 뛰어난 득점 능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미드필더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뚜렷한 약점이 없다고 평가되는 현 시점 유럽 최강의 멀티플레이어이기에 1위 선정에는 다들 불만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네디 지단의 최고 강점인 볼 컨트롤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이적 이후 부각된 득점력, 이적 첫 시즌인 23-24 시즌 40경기 22득점 12도움으로 웬만한 스트라이커들을 상회하는 활약을 통해 다시금 미들라이커라는 이름을 부활시켰죠. 또한 그의 덩치 혹은 잘생긴 외모에 비해 살짝은 노안일 수 있는 얼굴, 완성형으로 이미 성장한 것 같은 그의 실력으로 나이를 잊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2003년생으로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보다도 2살이나 어린 무궁무진한 포텐을 가진 20대 초반의 나이죠. 2024 발롱도르 3위, 2024 피파 올해의 선수 3위, 피파 월드베스트에는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선정될 정도로 이미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성장했습니다. 25-26 시즌을 두고 벨링엄의 전반기 활약이 아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사비 알론소의 전술 아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벨링엄은 공격수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 후에는 3선 자리에서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헌신, 전방으로 볼을 보내기 위한 연결에 신경을 쓰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죠. 지난 11월 16일 알바니아와 월드컵 예선 8차전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소속팀과 다르게 조금 더 전방까지 볼을 운반하고 팀 기회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골을 노리는 모습이 보였고 패스 성공률 88%,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2회, 롱패스 성공 3회, 중원을 장악하고 골을 넣으려 하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아는 벨링엄의 모습이 보였기에 월드컵과 대표팀에서만큼은 경기를 지배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